엄청난 자금을 굴리고 있죠. 엄청난 자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군단을 이끌고 있다 보시면 돼요. 거대한 군단에다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단에다 다 말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쵸? 수백만 명의 말을, 수백만 마리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느립니다. 수백만 명의 군단을 이끄는 펀드 매니저는 바로 이 사람들 다 걸어가야 돼요. 전쟁이 나면은. 그쵸? 다 걸어가게 돼요.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우리는 자금이 수백만 이 인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군대를 이끌고 있죠. 자금이 작습니다.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기동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자금은 펀드 매니저들의 그 묵직한 무거운 자금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먼저 밝혀드리고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나 여러분들은 보통 10개나 20개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0개나 200개를 보유한 펀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펀드는 운용 자금이 커요. 그래서 펀드 자금이 커지면은 중소형주들을 조금만 사도 펀드 비중이 막 중소형주들의 그 대주주 있잖아요. 대주주의 5%를 넘어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펀드 비중에서 요즘 법적으로 5%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펀드는 분산 투자 원칙이에요. 나라 국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종목에다 5% 이상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펀드 매니저들은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소형주 거래량 별로 없는 거에 뭐 왕창 사놓으면은 이것이 많이 사놨는데 팔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이. 만약에 좀 올랐다 쳐봐요. 여기서 팔기 시작하면은 그냥 하락합니다. 그냥 하락해서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고점에서 얼마 못 팔고 저점에서 뭐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해요. 펀드 매니저들의 고충이 이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집중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그래서 거래량이 적어서 중소형주들은 나중에 팔고 싶어도 그 대형 자금을 팔 수가 없어요. 떠넘길 물량이 없습니다. 누가 사줘야지 팔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 바로 중소형주에 투자하기 힘들다. 그냥 중소형주 정말 보석 같은 이런 흑진주 같은 진주,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이런 것들에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형주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수백 개의 대형주가 편입된 포트폴리오는 잘해봐야 평균 수익률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이 수백 개 되면은 결국은 평준화가 돼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10개 또는 20개의 이 핵심 실적주에만 집중 보유한 펀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평균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물론 평균 수익률을 훨씬 밑돌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10년 동안의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펀드 매니저들이 3년을 시장 평균을 하회해서 하위권 50%에 도달하는 이런 수익률을 정말 허접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0개, 20개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3년 동안 시장 수익률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현실이 가혹한데 이 3년 동안 시장 평균을 하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들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3년 동안 고생하게 되면은 펀드 환매에 들어갑니다. 펀드 환매에 들어가서 돈을 빼요. 그러면 돈을 빼면은 어떻게 되죠? 뭐 이유도 묻지 않고 떠나요. 펀드 매니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도 냉정한 고객들이죠. 돈을 빼고 떠나면 어떻게 되면은 펀드의 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유지 보수 이런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펀드 매니저가 잘립니다. 잘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3년 동안 이렇게 되면 잘리고 인기가 없어지니까 잘려버리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4년째, 5년째 버티면은 그 펀드가 정말 좋은 펀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뒤늦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증권업계가.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권장을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냉정한 고객들이 떠나고 운용 자금이 줄어들어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직장을 잃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뭐 그 펀드 매니저가 10년간 상위 25%에 드는 우수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 실적에 의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금융시장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펀드는 100개 이상의 종목을 가져가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만큼만 벌겠다. 시장이 코스피가 뭐 2250 가면은 나도 그만큼만 벌겠다. 이게 지금 목표예요, 다들. 왜냐하면 잘리기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00개 이상의 수익을 종목을 가져가면 뭐 시장 수익률만큼은 가져가겠지만 그만큼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수익이 떨어지면은 핑계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똑같이 떨어진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또 안 잘리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고라는 두려움에서 핑계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펀드의 단점이 나오는데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득이 된다. 나는 만약에 뭐 10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투자해서 매년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4% 정도입니다. 50년 동안. 하지만 50%를 낼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수익이죠. 1년, 뭐 2년 되면은 2년 만에 2배가 된다. 굉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장한다라고 말했어요. 버핏이. 자, 이렇게 버핏이 말한 이유가 자금이 커지면은 중소형주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조금만 사도 펀드 비중의 한도까지 꽉 채우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팔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버핏이 이 10억으로 1년에 50%의 수익을 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수익. 우리로 따져보자면은,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거 대부분 보시면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 증권사 통계 자료를 봤는데, 개인 투자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자, 3천만 원. 굉장히 좀 10억에 비해서 낮죠? 그러면은, 50%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평균. 버핏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50%면 한 달에 4% 벌면 돼요. 한 달에 4%. 그럼 3천만 원으로 4% 벌면은 한 달에 12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120만 원 벌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업 투자자를 한번 해볼 만한 뭐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3천만 원이면은 4%면 120만 원인데 5천만 원이다. 그럼 한 180만 원 버는 거죠. 뭐 이렇게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금씩 불려 나간다 한다면은 뭐 1억, 2억 되면은 50%면 정말 굉장한 거죠. 10억까지는 50% 수익 낼 수 있다고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점들 봤을 때 바로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자금이 많아서 굉장히 묵직한 돈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는 빠르게 기동력 있게 버핏의 말처럼 1년에 50%도 낼 수 있다. 상당히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뒷시간에는 바로 시황 분석과 종목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